예,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 연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성호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오늘 마지막 날 어떤 일정 진행했고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점심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학식 먹자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공과대학교의 마지막 학식 먹자를 진행했고요. 지금 영남대 유세를 끝내고 오늘 피날레 집중 유세, 수성못, 대구 수성못에서 파이널 유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과거 대선을 봐도 대부분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구예요. 대구 영남되면 이제 대구 근처고 대구를 마지막 피날레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특히 보수 지지층 분들께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있는 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정말 이재명을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건 이준석밖에 없다. 이 얘기를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지겨우시리라고 생각하고 후보도 굉장히 지겹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지금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황교안 무소속 후보도 지금 투표 포기가 아니 그 등록을 이제 포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표현이 적절치가 않네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 이준석 후보도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야 선거 기간 내내 단일화는 결단코 없을 거라는 걸 꾸준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 그거 외에는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착하시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결국 계엄과 이 대통령 탄핵을 당한 이 정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저는 선거 전략 판세 분쇄를 완전히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따로 있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표를 붙잡고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빌어서 선거를 좀 더 유리하게 해보려는 이런 모습이 마지막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 혹은 이제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나왔던 거는 민주당에서 짐 로저스가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준석 후보가 SNS에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지 아들 문제 이런 것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3차 토론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이준석 후보의 좀 센 발언들,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그게 또 지금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서 TV를 지켜보시다가 아무래도 좀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서 좀 당황하시고 좀 불쾌하셨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본인의 측근 혹은 친인척, 가족에게 어떠한 비리나 비행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범죄 현장을 보도했을 때 여기가 끔찍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거쳐서 보도를 했더라도 그 모자이크 넘어서까지 느껴질 정도로 끔찍한 현상이었다면 그 보도를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대체로 이제 3위를 대부분 달리고 있었고 지지율도 지금 10% 안팎 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적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는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승리 가능성, 당선 가능성도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당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상 3당이 승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지금 창당한 지 채 1년 겨우 넘은 정당으로 그리고
의석도 3석밖에 되지 않은 작은 정당으로 지금 이 정도 지지율까지 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어떤 정당의 세력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을 나아가야 되는 길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판 뭐 이제 내일 투표니까 사실 이제 변수라고 할 시간이 변수가 만들어질 시간이란 게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막판 변수 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수라고 할 건 없고 진짜 진인사 대청명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준 진심을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느냐 모르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캠프들이라고 뭐 가만히 있었거나 뭐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뒤처리도 굉장히 엄중한 일이지만 너무 그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두 정당보다는 그래도 뭐 연금개혁이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던 개혁신당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표를 앞둔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드디어 대선이 왔습니다. 계엄이 작년 12월에 있고 나서 벌써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 모두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엄도 우리가 이겨내고 탄핵도 이뤄낸 만큼 이 다음을 이제 이끌어 나갈 대통령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꼭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